모르겠습니다. 9월 증시도 먹구름? 먹구름일지 아닐지는 잠시 후에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주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8월에는 증시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재미도 없었고 많이 눌리기도 했었고 장 왜 이러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채 금리도 4.3 수준에서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 잭슨홀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중국도 한번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일단은 분위기는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 전망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OX. 9월 증시도 먹구름이다? 먹구름이라는 거 표현은 조금 부정적이고 안개 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9월 증시도 안개 속이다. 안개 속이면 O. 아니다. 8월보다는 조금 더 길이 보이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X. 먹구름 안개 속이면 O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아까 채팅창에 우리 키맨님 머리 멋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먹구름이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채팅 쏙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혹은 경계감이 있는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계속 9월 증시도 안개 속입니까? 네, 저는 이제 9월도 그렇고 9월 마지막 주가 우리 추석이잖아요. 예. 추석 전후로 제가 기억상으로 그렇게 썩 좋았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갈 때 상당히 우울하게 제가 항상 내려갔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9월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9월 이후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9월 달에는 FMC 회의가 있습니다. 9월 20일 날 FMC 회의가 있는데, 왼쪽이 이제 동결 쪽이고요. 네, 오른쪽이 25bp 인상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동결 가능성이 80% 가깝게 움직이면서 9월 달에는 그냥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없이 넘어갈 거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잭슨홀 미팅 컴포지엄 이후로 보면 11월 달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은 지금 가운데가 이제 25bp 인상이고요. 오른쪽이 50bp, 가장 왼쪽이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25bp 인상할 확률이 거의 5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의 인상이 종료가 되는 부분들은 안 될 것이고, 올해 안에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 종료도 뒤로 미뤄질 것이고, 인하 시기도 원래는 잭슨홀 미팅 전에는 3월 달이 금리 인하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 잭슨홀 이후로는 보면 2분기 정도, 6월 달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될 것 같거든요. 내년 6월 달. 네, 내년 6월. 그래서 금리 인상 종료 시점도 그렇고 인하 시기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뒤로 늦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부분들이 시장하고 이제는 약간 원래는 괴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소화를 하면서 인식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로 봤을 때. 그래서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미국 시장이 바운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제 작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강한 움직임이 없다. 왜 이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중소형주들은 별로 반등이 안 나오고 네. 대형주 위주로만 좀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미국의 금리가 오늘 다 빠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예. 2%도 깨지고 내려오고 2년물 금리도 5% 아래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에 연동되는, 우리가 대기업들은 뭐 금리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엔비디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나마 우리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상관관계가 94%거든요. 예. 19전
이후로 지금 그려보면 그래서 나스닥이 그나마 잘 버티면 종목 장세는 될 거고 만약에 나스닥도 좀 주춤하는 그런 그림이 되면 9월 달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작은 테마들 있죠. 그 테마들만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장세가 9월 달에는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 같고 나스닥과 코스닥의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나스닥이 좀 버텨주면 그래도 거기서 지수는 안 떨어지면서 테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형성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엽 이사님은 먹구름 아니다. 조금 더 8월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면 증시의 색깔도 조금 바뀐다는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표현이 예. 조금 더 나은 게 아니고 조금 더 훨씬 나을 거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예. 9월은 참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제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석 전에는 조금 뭐 재미없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동의를 하는데 큰 그림에서는 지금이 경기 사이클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사이클이 하락인가요? 상승인가요? 상승이에요. 그리고 9월은 참 변곡점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데 3분기 마지막 7, 8, 9월 중에서 마지막 클로징하는 마지막 월이기도 하고 또 10월 초에 우리가 지금 그래 반도체 수출 언제 좋아지지 또 오늘 무역협회에서 또 10월부터는 좋아진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10월 초에 첫 번째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을 텐데 4분기 그런 기대감도 조금 이제 9월 중순 말부터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수보다는 그래도 매매할 종목은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데 그렇다고 하면 그래 9월도 8월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 신용잔고가 좀 반대 매매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 9월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9월 달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처럼 뒤늦게 시작했지만 감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한 4월이었어요. 4월. 그럼 본격적인 감산 효과가 언제부터 나오냐? 9월부터 나옵니다.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인가요? AMD 콜은 통과했는데 이제 엔비디아 콜만 남았습니다. 예. 그것도 9월에 나올 수 있고요. 또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9월 달에 어떤 이슈 있죠? ARM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방산과 관련된 일정도 2개씩이나 있고요. 그리고 보면 또 이제 9월 12일 날 삼성 SDS, 삼성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생성형 AI 소개되는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공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처럼 보면은 우주항공청 통과 추진 이슈도 있습니다. 네, 그게 또 9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 섹터별로 볼만한 이슈는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네, 수급이 좀 다소 쏠릴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로테이션 관련된 일정이 많기 때문에 시장 그리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9월부터 나타나면 그게 분명히 뭐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대감도 형성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주 그러니까 소부장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층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조정 나오면 좀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점을 좀 높이는 그러면서 좀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 한번 또 이렇게 뭐 뿜을까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9월이다. 그래서 9월부터 발표되는 그런 뭐 수출 데이터나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뭐 수출 데이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9월 달까지 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벤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FOMC 같은 경우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률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어서 뭐를 봐야 될까? 뭐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팀장님. 네. 9월 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증가율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따가 아마 뭐 9월 달에 상승 기대할 만한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주말 사이에
명동에 가서 직접 이제 몇 가지 또 촬영을 제가 해온 게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달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대감으로 단체 관광객 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움직였는데 예. 진짜로 9월달에 뭐 국경절이라든지 황금 연휴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때 실질적으로 좀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월에는 그래도 뭐 테마성, 이슈성 이런 종목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중국 관련주다.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단체 관광객분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시고 예. 아직은 완벽하게 풀린 게 아닌데 한번 잠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네네. 한번 보시죠. 저는 이번에 왔을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궁금한 게 올리브영 매장이 제일 올리브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 가운데 가시면 올리브영 매장 꽤 많은데요. 1, 2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2층에서 제가 내려오면서 이거는 찍은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찍으면 잘 안 보이니까 위에서 예. 내려오면서 찍었는데 여기 많이 모여 계시는 구간 있죠. 여기가 이렇게 돼서 계산대가 8번까지 이렇게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줄이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여기서부터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계산대까지 가려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 계산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올리브영 매장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우리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 뭐 이쪽에서는 파마 리서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예. 많이 있으시죠. 저도 사실 이 화장품을 제가 한 번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세점에서 왜 재고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리쥬란 화장품인데 진짜 올리브영에서 많이 팔리는지 이것도 체크를 했거든요. 보면 밑에는 보시면 제품들이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근데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원분한테 여쭤봤죠. 예. 혹시 리쥬란 화장품 재고 없냐고 하니까 재고 없습니다. 그럼 저 오. 내일 그럼 오면 살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내일까지도 안 들어오고 한 2, 3일 있어야지 들어올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픈런이네, 오픈런. 네, 그래서 파마 리서치의 이 리쥬란 화장품은 명동의 올리브영 매장에서도 역시 잘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VT라는 회사입니다. VT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은 리들샷이라는 화장품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잘 팔리길래 이슈가 되는가 싶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VT 매장을 직접 찾아갔거든요. 네. 하니까 왼쪽에는 30만 원짜리 묶음이고요.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짜리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는 화장품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대 옆에 서 있는데 이 일본 분들, 대만 분들, 홍콩 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몇 개씩 이렇게 사서 바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여권을 다른 나라 여권들을 꺼내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VT의 리드샷이 인기가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저도 하나 샀죠. 귀가 얇아가지고. 저는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출연료를 더 많이 받으면. 그때 또 재고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VT. 네, VT가 히트 상품이 요 4개인데요. 4개를 써야 효과가 제일 낫대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세일즈 잘하네요. 네, 그래서 이 4개를 다 사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요거 3개만 선택해서 요거 3개 선택했는데 13만 원입니다. 저게 뭐예요? 뭐 나이트 크림 뭐 이런 거예요? 이 니르드샷이 뭐냐면 이 피부에 약간 바르면 되게 통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공에 이 피부에 구멍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열어놓고 이 에센스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우리가 토너를 바르면 훨씬 더 흡수력이 있고 좋다라는 거죠. 기능 개선에. 그래서 저는 모공이 좀 많은 편인데 거기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일본 분들 위주로 엄청나게 이제 입소문이 나서 아시아 분들이 오셔서 이 제품들을 그냥 뭐 묶음으로 사시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쩐지 8월에 장이 안 좋았는데 왜 이렇게 뽀송뽀송하신가 했더니만 저런 거 계속 쓰고 계셨네요. 어젯밤에 처음 썼습니다. 그래요? 원래 뽀송뽀송하신가 보네요. 그렇게 직접 사보시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9월달에 좀 더 확인을 계속 해보려고요. 물론 계속 더 와야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저렇게 형성이 돼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렇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쵸. 단체 관광으로 더 오면 저런 화장품의 세일즈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대감이 있다. 네. VT는 원래 VTGMP에서 바뀐 겁니까? 사명을 사명이 변경을 바뀌었어요? 했습니다. 네네. VT로? 원래 옛날엔 VTGMP였고요. 아하. 최근에 이제 VT로 딱 깔끔하게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화장품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도 증권가에서 VTGMP 좋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VT. 근데 화장품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화장품은 그래도 조금은 그렇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원래 제가 보수적으로 봤어요. 화장품을 네. 원래 이번에 단체 관광객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저는 후순위로 사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만큼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다. 예. 중국의 로컬 업체들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중국향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일본향으로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VT도 봤던 게 이게 일본 쪽으로 잘 나가고 그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던 거고 전체 다 화장품이 같이 다 좋아진다? 이거는 좀 보수적인 거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코스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화장품을 만들려면 그들이 만들어 줘야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히트 상품은 한번 바짝 올랐다가 그죠? 히트 쳤다가 또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의 비사님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벤트 그리고 그에 따른 섹터나 종목까지? 네, 그래서 9월 달에 참 이슈가 많습니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산 쪽. 방산. 네, 방산 쪽에 조금 좀 기억하실 텐데 두 개의 일정이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조금 8월 달에는 좀 아쉬웠었던 부분은 있죠. 폴란드의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이제 국내 방산 관련된 2개 기업을 또 이렇게 방문하려는 그런 일정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 태풍이 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8월 초에도 또 태풍 카눈의 영향 때문에 오지 못했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시장에서 방산 영향이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한 원인도 그에 따른 게 있었는데 9월 달은 좀 다른 것 같고 최근에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 폴란드의 그 국제 방산 전시회 MSPO라고 하는데 이게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있는데 그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고요. 매년 주도국을 선정을 해서 한 곳을 선정을 해서 뭐 개막식 축사나 고위급 뭐 대담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한국이 주도국으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중심 뭐 언론에서도 많이 좀 소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 13일에서 9월 15일 요 중순에도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리니차 포럼이라고 있어요. 동유럽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2회째인데 폴란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명예 후원하는 대규모 국제 회의인데 또 방산과 관련된 고위급 관계자들이 또 많이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경제 사절단을 또 꾸려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지금 2차 실행 계약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9월 달에 일정 2개나 있고요. 또 10월 달에는 국내 또 항공우주 또 방산 전시회도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은 많은 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폴란드와의 관계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2차 실행 계약 뭐 규모는 조금씩 뭐 편차는 있긴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기업으로는 한 종목 딱 뽑아서 말씀드리면은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 FA 50 관련돼서 좀 관련된 뉴스도 뭐 긍정적인 뉴스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3분기부터 이제 비행기를 폴란드에 이제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5대, 4분기에는 7대가 이제 폴란드에 납품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또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너무나 눈에 띄게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폴란드가 올해도 국방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또 증가하겠죠. 그래서 내년에 폴란드의 국방비가 또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국방비가 내년 50조 5천억 원이 또 전망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까지 3일 연속 동시 순매수하는 것도 긍정적이어서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5만 원 이하에서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목표 주가는 1차 5만 7천 원, 손절 가격은 4만 6,800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만 원 이하에서 한번 노려봐 보고 목표가는 5만 7천 원, 손절가는 4만 6,800원 정도 보면 좋겠다. 카이 말씀을 해주셨고 팀장님도 아까 뭐 화장품 중국 관련주 하나 주신다면 VT로 갈까요? 네, 저는 VT 좋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근데 주가는 안 올라온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신고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12,000원 아래로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할 때 그때 관심을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이제 11,000원에서 약간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 11,000원 정도를 만약에 이탈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번 리스크 관리 한번 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단기 목표가는 한번 뭐 3분기도 제가 이제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도 뭐 영업이익을 생각하면 충분히 15,000원까지는 중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0원 이하에서 한번 노려보고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 역시나 이제 한 분은 반도체랑 방산 쪽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민정희 팀장님은 이제 화장품 쪽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이 계속 매기가 돌 것이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